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3장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배력 취득일의 연결, 취득 후 1년 후 2년 후의 연결을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배가 종속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종속회사 자본의 즉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죠. 그때 지배력 취득일의 연결조정분계는 오로지 한 개였습니다. 즉 지배기업이 갖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라는 계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금, 잉여금 등을 상계를 하는 것이었죠. 이때 종속기업 투자가 요 자본금, 잉여금보다 더 많으면은 요 차변에 영업권이라는 잔여액이 들어가겠고요. 반대라면은 여기에 염가매수 차익이 들어가는 이런 연결조정분계를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만약에 불일치하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취득일 뿐만 아니라 취득 후의 연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배력 취득일에 요 영업권을 인식을 했을 때 이후에 손상차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종속기업 자본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투자라는 투자계정을 상계 제거할 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일치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미 우리는 1장에서 합병의 경우에 피취득자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을 해서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했죠. 합병이나 3장부터 배우는 연결이나 그 결과는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가 반영이 되도록 차이를 조정하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공정가치랑 장부금액이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 조정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그 차이를 첫 번째 분계, 즉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 이를 반영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유용자산, 사채의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더 많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을 조정하는 차이조정 분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종속기업 투자 들어가죠. 취득일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등을 상계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자산부채 등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그 차이만큼, 그래서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많아, 유용자산도 더 많아, 사채도 공정가치가 더 많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장부금의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을 더 집어넣는데 점선 표시한 요 금액이 바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되겠죠. 대체 일치금액, 영업권 경우에 따라서 염가매수 차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5번을 보겠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 원가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대요. 지난 시간에는 순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이에 3번에서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지배가 종속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12만원에 취득을 했대요. 따라서 지배의 개별장부에는 종속기업 투자 12만원 이렇게 자산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취득일 현재, 여기서 취득일이라 하면 지배력 취득일 현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속의 유용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5천이 더 많대요. 만약에 이게 합병이라면은 5천이 더 많은 공정가치로 취득자가 피취득자 유용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연결과 합병 결과는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종속기업 투자 12만원과 예 3번의 종속기업의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여금은 10만이었습니다. 요거를 상계 제거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5천이 더 많다며 그래서 5천만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요 금액이 순자산의 공정가치죠. 10만 5천원. 요것과 종속기업 투자를 퉁치면서 차이 15,000원이 영업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연결정산표에 반영을 해보면 여기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면서 유용자산 15만원이 15만 5천원이 되게끔 5천만큼 증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45만 5천이 되고요. 개별장부에는 없던 영업권이라는 계정이 더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분 100%를 취득할 때 초과지급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예 4번의 변형입니다. 주식회사 지배가 종속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0%를 9만에 샀는데요. 그때 종속의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일치되었다. 그 예 4였고요.
요번 예는 뭐냐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6천이 더 적다네요. 그러면은 종속기업 투자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본금, 자본예금, 이익여금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해야 되니까 6천만큼 죽여야죠. 대차 일치금액이 염가매수 차익입니다. 연결정산표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되겠죠. 이때 염가매수 차익이 여기 이익여금에 반영돼서 44,000원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예사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지배력 취득일의 연결조정분계를 요약해볼까요? 지배력 취득일의 연결조정 분계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데 그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즉 북밸류, 페어밸류가 같다고 하면 추가로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조정은 없죠.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는데 이때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랑 똑같은 숫자라면은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없는 거 아니에요. 딱 맞상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가 종속기업 순자산의 페어밸류, 북밸류와 같다고 했고요. 요거보다 크대. 그러면은 요 순자산의 공정가치, 종속기업 투자가 더 크다는 거 아니까 더 지급할 때 초과 지급액이 있었으니까 영업권이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라면 영가매수 차익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가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많대요. 그럼 영업권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대요. 그럼 이 차이만큼 유형자산을 증액시키죠.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바로 유형자산까지 포함한 거고요.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하면서 초과지급액이 있었으니까 영업권입니다. 동일한 사례에서 만약에 미달지급액이 있으면 영가매수 차익이 올라가겠습니다. 100% 지분을 취득할 때 지배력 취득 시에 연결 재무 상태 표를 만들겠죠. 뒤에 가면 이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도 만듭니다. 1년 후, 2년 후에는 일단 연결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주요 계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 상태표의 영업권은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와 취득을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입니다. 물론 취득원가가 더 크다는 개념이죠. 반대라면 염가매수 차익이 되겠습니다. 연결 재무 상태표의 자본금과 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지배기업의 자본금 잉여금과 같죠. 왜냐하면 종속기업의 자본금 잉여금은 상계돼서 사라질 거 아닙니까? 다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염가매수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염가매수 차익이 단기 이익이면서 이 이익여금에 반영이 되겠죠. 한편 연결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일 현재 지배기업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여기에서 종속기업 투자는 종속기업 자본과 상계하니까 사라지고요.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입니다. 이게 합쳐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업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볼게요. 지배력 취득 시점의 연결인데요. 다음은 갑회사가 의뢰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1년도 초 재무상태표래요. 아직 지배력 취득 직전입니다. 현금 유형자산 해서 90만 원이고요. 부채 자본금, 이익여금이 갑회사 즉 지배기업이 곧 될 거고요. 의뢰사 자산 총계 15만인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9만이죠. 9만에 순자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물음 1번은 갑회사가 1년도 초에 의뢰사 발행 주식 100%를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뢰사 취득일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같다라고 했고요. 갑회사가 각각 100% 지분을 취득할 때 대가를 9만원, 11만원, 8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의뢰사 발행 주식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연결조정 분계와 요 양식에 들어갈 금액을 넣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취득원가가 9만이래요. 그러면 연결조정 분계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자본과 종속기업 투자 9만원을 퉁쳐야죠. 9만과 여기 9만. 북밸류, 페어밸류는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에. 만약에 11만원이면 초과 지급액이 여기 2만원이 더 있다는 거죠. 상계 제거하면서 2만원이 영업권입니다. 만약에 취득원가가 8만이라면 9만원보다 만원 미달 지급 아니에요. 영가매수 차익이 만원이 있고요. 요거를 각각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연결 재무상태표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물음 2번을 볼까요? 물음 1에서 의뢰사 자산 중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5천 초과하고요. 나머지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같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각각 9만 5천, 12만, 8만 2천 현금을 지급하고 의뢰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을 경우로 구분해서 다시 연결
조정 붕괴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 95,000이고요. 취득일에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익여금이 9만인데 지금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나는 게 유형자산이 5천만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천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95,000이 돼서 정확히 상계가 되니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 12만 원이래요. 역시 공정가치는 95,000이 되고요. 12만 2만 5천만큼 초과 지급액이 있으니까 영업권. 반대로 82,000원에 종속기업 투자를 취득했으면은 미달 지급액 13,000만큼이 염가 매수 차익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각각 취득원가 세 가지 종류의 경우에 연결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집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지금까지 했던 연결분배는 지배력 취득일 그 시점에서의 연결이고요.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20X1년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연도인데 연초든 연중이든 지배력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지배력 취득 시점의 연결분계 좀 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종속기업 투자가 사라지고요. 요 취득일에 종속기업의 자본금, 이익여금 등 그 다음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나는 자산부채까지 여기서 조정을 하죠. 100%이기 때문에 그냥 둘을 퉁쳐서 초과 지배력이 있으면은 여기에 영업권, 이쪽이 영가매수 차익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12월 말일이 보고기간 말일이라고 하면은 요 기간이 흘렀습니다. 요때 다시 또 연결을 하는데요. 역시 이때에도 연결분계 첫 번째 분계는 바로 투자계정과 즉 종속기업 투자, 이걸 투자계정이라고도 할게요. 투자계정과 종속기업 자본을 상기 제거하는 거죠. 이때 종속기업 투자가 처음에 지배력 취득할 때 100이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2월 말에도 종속기업 투자가 지배기업 개별장부에 100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를 취득을 했죠. 이후의 평가 방법은 기준서 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나오는데요. 회사는 원가법으로 혹은 공정가치법 내지 지분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 적용해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말 그대로 원가법은 최초 취득원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공정가치법은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금융상품기준서 1109호에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분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고급회계 7장에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고급회계 7장에 가보면은 종속기업의 순이익 중 지배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이 지분법이고요.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든 간에 연결재무제표의 최종 결과는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투자를 A라는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하고 B 또는 C라는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최종 결과가 달라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연결재무제표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세 가지 방법에 따른 연결조정 분계가 상이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그림 3번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세 가지의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재무제표는 다르겠죠. 이때 종속기업 재무제표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가 별도재무제표의 어떤 방법으로 회계 처리했든 상관없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연결조정 분계가 세 가지 경우에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본서 전반에 걸쳐 이 원가법을 적용한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연결조정 분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공정가치법이나 지분법을 적용했더라면 이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를 원가법 적용으로 일단 바꿔놓고 혹은 지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법 손익이 들어가는데 그 손익을 반영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분계를 해놓고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법 적용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해서 연결을 설명하고요. 실무에서도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거의 모두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력 취득일의 연결조정 분계는 하나였습니다. 종속기업 투자를 종속기업 자본하고 상계하는 것이었죠. 이때 물론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가 다르면 차이조정도 들어갔겠고요.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이때 영업권이 표시가 되는데
자, 우리가 1장에서도 합병할 때 영업권이 있었습니다. 영업권이 무형자산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유무형자산처럼 또박또박 생각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1장에서도 배운 것처럼 영업권은 독립적으로 현금 창출을 이루는 어떤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권을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CGU, Cash Generating Unit, 현금 창출 단위에 배분을 했었죠.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 창출 단위에 회수가능액하고, 즉 회수가능액이라면 순매각 금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잔고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회수가능액이 더 적어. 그럼 그 차액이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우선 인식하는 거죠. 1순위로. 그런데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했어도 이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가능액 잔고금액의 미달금액이 아직 남아있어. 잔여액이 있으면은 CGU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 잔고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했던 것 전부 1장에서 했습니다. 한편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인식을 한 후에 환입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86, 187에는 삼성전자의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대한 주석을 사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종속기업 순자산의 잔고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취득 1차년도 말, 2차년도 말 연결조정분계를 설명하겠습니다. 1년도 말이 됐습니다. 역시 1년도 말에도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해야 되는데 항상 상계 제거하는 건 그 보고기간 말 시점이 아니라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즉 1년도, 2년도가 있을 때 여기서 뭐 연초든 연중이든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 상계 제거 분계를 하고요. 자, 이제 1년도 말이 됐어요. 이때 상계 제거 분계는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퉁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합치면 되는 겁니다.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합산해야 되는데 별도의 연결조정 분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의 개별장부, 종속기업의 개별장부를 일단 우르르 단순 합산한 후에 여기다가 연결조정 분계를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합산한 금액에는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배가 종속기업의 100% 지분을 소유하므로 모든 수익 비용이 빠짐없이 지배기업에 모두 다 귀속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나서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보고기간 말에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1차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를 보면은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기초든 기중이든 어느 시점이든 지배력 취득하는 시점에서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의 자본, 그리고 이때 자본의 잔고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하자고요. 영업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계를 하는데요.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영업권을 그만큼 죽이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2차년도 말에는 어떻게 하는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1년도, 2년도 여기서 지배력을 취득했고요. 1년도 말, 여기 2년도 말인데요. 자, 2년도 말에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도, 2년도 이렇게 되는데 2년도에 이미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단순 합산하면서 다 들어갔죠. 과년도 영업권 손상차손 혹은 과년도에 발생한 영가매수 차익이 있다면은 이미 과년도니까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는 회계 처리만 하게 되겠고요. 과년도에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분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데 지배력 취득 시점입니다. 2년 전이에요. 2년 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업권이라고 가정하고요. 과년도에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했더라면 영업권 죽이면서 영업권 상각이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아니라 이익여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편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기에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추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손상차손 영업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기에 만약에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 케이스였다면은 분계 4번을 통해서 영가매수 차익을 이익여금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년도 이익이죠. 단기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제 2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결권 있는 주식 의뢰사 거 100%를 20만원에 취득을 했대요. 종속기업 투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도 20만원 원가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취득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 잔고금액하고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즉 의뢰사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잔고금액이면서 공정가치입니다. 불일치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1년도 말, 2년도 말
두 회사 재무제표가 다인 것 같고요. 연속 2년 연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1번은 먼저 1년도 초에 지배력 취득 직후 연결 조정 분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배력 취득 직후니까 종속기업 투자 죽이고요.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여금, 북밸류, 페어밸류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계하면은 6만원의 영업권이 나옵니다. 물음 2번 1년도 말에 갑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조정 분계를 하자라는 거예요. 연결 정산표도 작성하고 단 요 1번 할 때 영업권이 나왔었죠. 요거를 배분한 CGU의 회수 가능액을 측정해보니 장보금액보다 35,000 적다. 즉 35,00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는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동그라미 1번 분계는 1년도 초 연결 분계와 똑같죠.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가서 퉁치는 거야. 그리고 단기 말 손상차손 35,000 인식을 하면 되죠. 3번 1년이 또 지났습니다. 2년도 말에 연결 분계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단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에 X2년 말 회수 가능액이 장보금액보다 2,000원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도에는 2,000만큼 추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겠거니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연결분계 가봅니다. 자, 2년도 말 연결분계인데요. 동그라미 1번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종속기업 자본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하는 거예요. 이때 영업권이 나오죠. 자, 2번은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인데요. 작년에 35,000, X2년에 2,000의 손상차손이잖아요. 다만 과년도 손상차손은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도 말 연결분계, 2년도 말 연결분계를 하고 나서 각각의 연결정산표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정산표. 연결정산표 만들 때요.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1년도에 연결조정분계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면서 이 6만원 영업권이 나오죠. 한편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35,000, 35,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이 윗부분이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 35,000 여기 지금 별표 표시 되어 있는 걸 여기 밑에 이익여금에서 조정을 해줘야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의 조정금액이 23만 5천 원으로 같아집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연결정산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X2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마지막 물음으로 가겠습니다. 4번인데요. 물음 2번에서 물음 2번은 X1년 말 연결인데요. 의뢰소와의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갑회사 공정건물 기계장치로 구성되는 CGU에 배분을 했고요. 그 배분한 1년도 말 CGU의 장부금액이 26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건물 15만원, 기계장치 5만원, 20만원인데 여기에 영업권 6만원이 들어가서 26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회수가능액이 19만원이래요. 그러면은 CGU의 손상차손은 마이너스 7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조정 분계를 하라는 건데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차손은 모두 7만입니다. 이 7만을 1순위로 영업권에다가 먼저 배분을 하죠. 그래서 영업권 6만원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6만원. 아직 만원의 손상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건물과 기계장치 15만원인데 5만원의 비율로 배분을 해요. 그럼 7,500, 2,500. 그래서 건물, 기계장치 손상차손 2개에 이와 같이 분계를 하면서 전체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장 연결재무제표 작성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